집합 볼 건데요. 어제 마지막에 좀 봤었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집합, 딕셔너리에서 값을 제거한 키와 비슷한 원리이다. 이거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중갈로로 구분한다. 어제 했던 거 복습해보면 리스트는 대갈로로 구분한다. 그리고 튜플은 소갈로. 그리고 집합, 셋과 딕셔너리는 중갈로로 구분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거 해봤죠? 막 그 2, 4, 6, 8 한다 해서 이걸 출력한다고 해서 2, 4, 6, 8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나 그 다음에 튜플 같은 경우는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로 접근해요? 인덱스로 접근하죠. 제일 앞에 거는 0번째, 그 다음 거는 1번째, 2번째. 하지만 요 셋과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항상 이게 바뀌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된 값 한 번만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셋의 특징은 중복된 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 처리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셋을 만들어 봅시다. 셋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먼저 파일, 뉴 파일에가 에디트 창 하나 열고요. 뭐 콘솔은 닫아도 돼요. 왜냐하면 에디트 창 열고 여기서 이제 실행하면 결과가 콘솔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save as 해가 발명 아무거나 하고 확장자 파일을 붙여주면 되죠. 저는 뭐 이렇게 아무거나 줬고요. 자, 그러면 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로로 초기화하기보다는 갈로로 초기화하기보다는 셋 함수를 사용한다 했죠. 셋 함수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셋 함수를 만약에 a는 이런 식으로요. 어제 봤죠? 세트 함수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타입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타입가 A의 타입을 확인하면 우리 이거 실행할 때 F5번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셋이라고 나오죠. 자, 셋이라고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셋은 이렇게 중괄호로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중괄호 만들면 이거는 셋이 아니고 딕셔널입니다. 중괄호로 초기화해서 만들면 안 된다 했죠. 이렇게 만들면 얘는 셋이 아니에요. 값이 있을 땐 셋이 되겠지만 값이 없으면 딕셔너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DICT 해가 딕셔너리 형태가 나와요. 요거 어제 했었고요. 그리고 셋을 만들 때는 반드시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했죠. 비어있는 셋. 만약에 그 값이 있을 경우는 중괄로 써도 된다 했습니다. 자, 셋을 만들 때, 빈셋 만들 때, 1번 요거는 셋이고요. 2번 얘는 딕셔너리라고 했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셋의 특징은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2, 4, 6, 8 했는데 찍어보니까 뭐 2, 4, 6, 8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8, 2, 4, 6, 어떨 때는 8, 4, 2, 6 이렇게 습격가 나와요.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여러 번 넣어도 하나로 취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2를 여러 개 넣어도 한 번만 나오죠. 한 번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아무리 똑같은 값을 뭐 100개, 20개 넣어도 한 번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셋을 활용하기 한번 해봅시다. 셋을 활용하기인데요. 추가하는 거요. 셋, 우리 그 수학에 있는 집합하고 비슷하죠. 2, 4, 6, 8.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add 하면 되죠. add 해서 5를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A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5가 추가되죠. 근데 이건 순서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add 하면 항상 마지막에 추가됐지만 요 셋 같은 경우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는 돼요. 근데 어디에 추가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 바꿔요. 삭제하기. remove 하면 됩니다. remove. 어떻게? 자, 이번에는 뭐를 삭제하느냐 하면요. 어, remove 해서 6을 삭제해 봅시다. 6을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6이 없죠. 6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 in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in이라는 거. 자, 여기에 4라는 값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4 in A. A라는 그 이터레이트 집합체에 4라는 값이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만약에 없는 값, 여기에서 없는 값, 뭐 5 없죠. 5를 요청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의 개수 마찬가지예요. A의 집합체 전체의 개수 하면 우리 len 함수를 쓰죠. 그래서 A의 개수는 지금 현재 보면 4개죠. 4개 나올 거예요. 4가 나옵니다. 합 구하기는 sum 하면 됩니다. sum. 요거는 좀 sum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sum 하면 되겠죠. sum 해서 F5번 눌러가 하면 이 전체의 합계가 나와요. 합계가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도 해볼까요? 맥스 되는가 볼까요? 최대값. 우리 눈으로 보면 8이죠? F5번 해서 8. 당연히 민도 되죠? 민도 된다라는 거고. 자, 합계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했잖아요. 맥스 8이 나올 거고요. 민 하면 2가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 만들기. 셋을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셋이죠. 그럼 리스트로 만들면 B를 리스트로 만들면 돼요. 리스트 함수 쓰면 되겠죠. 그러면 A를 리스트 함수에 집어넣으면 B는 리스트가 돼요. B를 찍어볼까요? B를 찍어보면
타입을 찍어 보셔도 돼요. 그러면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리스트 대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튜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튜플로 만들려면요. 튜플로 만들려면 여기서 튜플 함수 쓰면 되죠. 튜플 함수. 리스트 대신에 튜플 함수. 튜플 함수를 사용하면 보세요. 소괄호죠. 이게 이제 튜플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튜플로 만드는 거 봤고요. 자, 여기서 집합 연산을 우리가 볼 건데요. 집합 연산 먼저 그 A 집합 1, 2, 3이라고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1, 2, 3. 그리고 B 집합은 2, 3, 4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7번 위에 n% 있어요. 엔드 연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이 나와요. 교집합이 뭐냐면 요거 그 집합 뭐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요즘에는 수학 중학교 때 나오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A 집합과 B 집합 해가 그림 그리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하면서 그리면 여기 두 개가 공통된 부분이 있죠. 뭡니까?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뭡니까? 2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집합 2와 3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죠? 2와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합집합하는 건 뭡니까? 요거죠. 요거 뭡니까? 파이프라인이죠. 엔터 위에 돈 표시 있는데 돈 표시 위에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여기 합집합입니다. 두 개의 집합을 합해요. 1, 2, 3과 2, 3, 4 합집합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 2, 3, 4가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예,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여기 빼는 거예요. 이 집합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2, 3, 4를 빼면요. 1, 2, 3에서 2, 3, 4를 빼면 공통적인 건 빼지니까 남는 게 뭐가 남죠? 1, 2, 3에서 2, 3, 4를 빼면 1만 남죠? 한번 볼까요? F5번 누르면 1만 남는다. 그죠? 요게 이제 차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칭 차집합은 오화 표시 그 XO화 표시인데요. 여기 키보드로 따지면 6번 위에 있어요. 6번 위에 키보드 6번 위에 있는 요거 XO화인데요.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좀 전에 교집합 설명했어요.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 두 개 공통된 게 있죠. 2와 3이 공통되잖아요. 이 교집합을 제외한 것들 전부 다 2와 3을 제외하면 1과 4가 남죠. 이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1과 4가 나오죠. 자, 이걸 잘 활용하면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활용하면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집합체에서 또 다른 집합체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셋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합체를 뭐 통합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분리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 기호로 했죠. 기호로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집합은 %로 써도 되는데 인터
섹션 B, A 인터섹션 B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뭡니까? 교집합이죠. 이렇게 함수로 해도 구해집니다. 이렇게 2, 3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좀 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함수를 쓰면 되죠. 어떤 함수입니까? 유니온. 유니온 하면 합집합. 그죠?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함수 이름이 difference. 네. difference.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 예. 대칭차집합은 뭐 함수로 이렇게 표기된 게 없네요. 자, 이렇게가 우리 기호로 쓰는 게 더 편해요. 그죠? 타이핑 막 여러 개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기호 있죠? 파이프라인 뭐 이런 기호 사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세스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뭐 우리말로 사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DIC 해가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앞에 키가 있고요. 값이 있고 키가 있고 키가 있고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딕셔너리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이름은 뭐 승적 해가지고요. 모양은 이 중괄호로 해가 좀 전에 했던 셋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승적을 나타내면 문자 열이니까 따옴표로 감사해야 돼요. 국어는 90점. 영어 ENG 영어는 88점. 그리고 뭐 수학 MAT 수학은 70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앞에 부분이 뭐가 됩니까? 키가 되고 뒤에 있는 게 값, 밸류가 되고요. ENG 키, 밸류, 키, 밸류. 키와 값, 키와 값. 요런 형태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집합체, 아까 셋 같은 경우는 값이 하나씩이지만 얘는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값. 그래서 좀 전에 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셋을 봤을 때 이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했을 때 딕셔너리에서 이 키 부분을 제거한 형태와 같은 게 셋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요거는 뭡니까? 자료형이 딕셔너리인데 어떻게 뭐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타입해서 SJ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 DICT 해서 딕셔너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기본 형태를 한번 봤고요. 리스트, 튜플, 셋과 달리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다. 설명했었죠. 그리고 딕셔너리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요거 셋 아니라 했죠. 중괄로 쓰면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이거는 딕셔너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함수를 사용해서는 모든 게 다 지원됐죠. 리스트 함수 사용해가 리스트 만들어봤고 튜플 함수 사용해가 튜플, 셋 함수 사용해가 셋. 마찬가지로 DICT 요거 함수 사용하면 딕셔너리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둘 다 타입이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입니다. 1번, 2번 다 딕셔너리예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딕셔너리 있죠.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우리가 타입만 찍어 봤는데 그냥 뭐 SJ라고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를 이제 출력해 봤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특징, 키를 사용해서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SJ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0번째 값 걔가 이게 찍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90 찍힐 거 안 됩니다. 얘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했죠. 색과 딕셔너리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인덱스를 쓰는 게 아니고 키를 써야 돼요. 키. 영어 점수를 알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돼요? ENG. 국어 점수를 알고 싶다 하면 KOR. 이렇게 키를 대입해주면 영어의 점수 몇 점? 88점. 여기 보시면 영어 점수는 88이잖아요. 이렇게 키로 접근을 해서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값을 조회하는 걸 한번 봤어요. 인덱스는 순서를 통해 조회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도 뭡니까? KOR이 뭡니까? 키를 집어넣으니까 더미 붙여야 됩니다. 여기 80점이니까 80이라는 값이 찍혔습니다. 자, 딕셔너리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을 추가하려고 하면요. 뭐 여기 보시면 KOR,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총점이라는 걸 넣고 싶어요. 총점. 그리고 값을 247이라고 우리가 넣어서 찍어보니까 총점이 들어갔어요. 왜? 뭐 물론 이 뒤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총점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이 SJ니까 우리가 키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TOT로 하겠다. 하고 여기 있는 값을 뭐 계산해가 248? 뭐 이런 식으로 넣죠. 그리고 요 밑에서 SJ라고 출력을 해보면 여기 TOT라는 게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어가 80점인데 이렇게 해서 값을 100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100으로 변경한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값을 바꿔볼게요. KOR 지금 90점이죠. 요거를 뭘로 바꿀까요? 100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SJ 치면 F5번 누르고 실행합니다. 10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리스트는 뭘로 접근해서 값을 바꿨어요? 인덱스로 바꿨다면, 요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서 값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로운 키와 값을 추가할 수도 있다 했죠.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과학, 걔가 92점 이렇게 과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를 찍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도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 위에서 있는 키 값이면 그 값을 수정합니다. 만약에 요 위에 SCI 하는 값이 없으면 이거는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용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넣을 때 만약에 존재하는 키면 수정을 하고요.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를 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밑에 나오죠? 요거는 뭐예요? 80점인 걸 85로 변경하는 거죠. 변경됐죠. 금방 설명했죠. 기존에 존재하는 키가 존재하면 그건 값을 바꾸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딕셔너리 활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존재 유무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삭제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될 해가 딕셔너리 MAT 해가 뭡니까? 수학을 지우고 딕셔너리를 찍으니까 수학이 지워진 걸 확인했어요. 우리도 한번 지워볼까요? 지울 때 어떻게 합니까? 될 해서 뭐 어떤 거 지울까요? 영어 지울까요? SJ의 키값 ENG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세요. 영어가 지워진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 봤고요. 델로 이렇게 지웠는데요. 다 지우고 싶어요. 이 안에 있는 값을 싹 다 지우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클리어 쓰면 돼요. 클리어. 델 쓰지 말고 SJ 클리어 쓰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예요? 비어있죠. 비어있는 셋이 나오는 거죠. 비어있는 셋이 나왔습니다. 자, 존재 유무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거는 계속, 좀 전에도 계속 했었죠. 영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딕셔너리에는 영어가 있죠. 있으니까 true가 나와요. 없으면 TOT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false가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수학이 있느냐? MAT in SJ. 이렇게 하면 있으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고요. 만약에 뭐 요거 평균이 있느냐? AVG 실행을 해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false가 나옵니다. 요거 false가 나오고요. 자, 요거 해봤죠? 삭제하는 거. 델 해서 이렇게 하면 MAT가 수학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삭제된 거 봤고요. 항목 전체를 지우려면 뭐합니까? 클리어하면 되죠. DICT 클리어하면 싹 다 지워져요. 찍어보니까 여기에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의 존재 확인하기. KOR이라는 키가 있나요? 있으니까 true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볼게요. 모든 키를 얻기, keys, 모든 값을 얻기, values, 모든 순서상 얻기, items.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성적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키값만 얻고 싶어요. KOR, ENG, MAT 이게 키값이에요. 키값만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SJ. 키 한 개가 아니고 복수죠. 여러 개니까 S 붙여야 돼요. 키스 하면 키값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KOR, ENG, MAT. 우리 근데 이런 형태로 쓰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뭔가 붙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바꾸고 싶냐. 여기다 리스트 붙이면 이렇게 하면 얘는 리스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리스트로 감싸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리스트 형태로 뭐 0번째 값 리스트니까요.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뽑아 쓸 수 있어요.
1번째 거는 eng죠. 그럼 여기서 리스트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1번째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번엔 튜플로 만들고 싶어. 튜플로 만들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보세요. 튜플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변환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뭐 했어요? 지금까지? 키스 했죠. 키스. 이번에는 키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값만 갖고 오죠. 값 뭡니까? 90점, 88점, 70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키스가 아니고 값이니까 value가 s 붙이면 되죠. values.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값들만 들어가요. 여기. 그러면 이 앞에 이 붙었는 걸 좀 떼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든 튜플로 바꾸면 돼요. 여기에다가 리스트로 바꾸겠다. 리스트 갈로 열고 여기서 갈로를 닫아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바꿨죠. 그러면 뭐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리스트는 0번째 거 90, 1번째 88, 2번째 70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딕셔너리에서 키만 다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값만 다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키와 값을 동시에 가져온다. 우리 그걸 순서상이라 하죠. 순서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뭘 써주느냐 하면 키를 가져오면 키스, 값을 가져오려면 values. 그러면 순서상을 가져오려면 다 가져오고 싶다. items 이렇게 하면 되죠. items.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국어, 90 이렇게 순서상으로 튜플 형태죠? 튜플 형태. 자, 그러면 얘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리스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리스트로 감싸주면은 보세요.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서 써먹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써먹는가? 여기에서요. 0번째 찍으면 뭐가 찍힐까요? 요 값이 찍히겠죠. 보세요. 여기서 0번째를 찍으면 보세요. 여기 찍히죠. 1번째 찍으면 이게 찍히겠죠. 그럼 뭐 이건 어떻게 찍을까요? ENG만 찍고 싶어요. 88만 찍고 싶어요. 이거는 2차원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ENG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0번째, 1번째에 0번째. 2차원 형태죠. 1번째에 0번째. 보세요. ENG만 찍었잖아요. 그러면 88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차원 배열 개념으로 0, 1, 2니까 1번째에 0, 1, 1번째, 1번째. 일행 1열이죠. 이렇게 찍으면 88이 나오겠죠.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것 좀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책을 보더라도 좀 잘 보여요.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서 키스 하니까 키만 이렇게 다 빠져나오죠.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가 이걸 쓰고 싶으면 뭘로 바꾸면 돼요? 앞에 리스트로 이렇게 감싸면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더라.
자, 모든 값 얻는 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요. 리스트로 감싸고 values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값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순서상을 갖고 오고 싶다 하면 items 하면 되죠. 리스트로 감싸면 이렇게 2차원 형태로 값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이거 해봤죠? 여기에서 뭡니까? keys 하면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 리스트로 감싸면 이렇게 찍히더라. 자, 요 값에서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values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리스트로 감쌌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모든 순서상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items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감싸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요. 딕셔너리를 리스트, 튜플을 셋수로 변형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딕셔너리죠. 이 딕셔너리를 뭐예요? 리스트 함수로 이렇게 바꾸니까 얘는 뭐가 돼요? 리스트가 되고요. 이 딕셔너리를 튜플로 이렇게 하니까 튜플로 바뀌고요. 셋수로 하니까 셋수로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요거는 대괄호 형태니까 뭡니까?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니까 대괄호 형태로 나왔고요. 이 튜플로 바꾸니까 얘는 소괄호 형태. 셋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자료형을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리스트죠? 이건 튜플이에요. 얘를 딕셔너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딕셔너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앞에 게 키가 되고 뒤에 게 값, 키, 값, 키, 값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키, 뒤에 거 값, 키, 값, 키, 값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을 딕셔너리로요. 이 리스트죠.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딕셔너리로 바꾸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는 키, 뒤에는 값. 앞에 키, 값, 키, 값 형태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거 다 끝났어요. 그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봤어요. 그, 초급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봤는데요. 문제는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거를 봤다고, 이거를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책을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응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응용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 잘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거 총점 내보세요. 총점 평균 구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총점과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다 하셨는 분은 줌 채팅창에다가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뿌려줘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총점 그리고 평균 구하는 게 미션이죠. 자, 요 미션 할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 책을 이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파이썬 활용이에요. 활용입니다. 앞에 배웠던 거를 활용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우리 책의 거 이해하고 그대로 보고 실행해서 결과 나오고 이거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죠. 활용하는 건. 어떤 문제를 딱 내주고 이거를 한번 푸는 거예요. 금방과 같이 제가 여기 총점 평균 구해보세요 하는 거. 이거 원활하게 됩니까? 원활하게 될까요? 막막하죠? 가슴이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이 배워도 5%안 돼요. 뭐 이걸 풀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예전에 파이썬을 한번 들어봤거나 뭐 다른 책을 좀 봤거나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 파이썬을 이제 숙달이 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맞는데 나중은 응용이 돼야 돼요. 이걸 지금 내가 배웠던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거든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거죠. 왜? 왜를 떠올려야 돼요. 왜? 왜 배우는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문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배우는데 이 문법이 분명히 어딘가 쓰일 때 쓰임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쓰임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자, 한번 시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이게 지금은 보세요.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세 과목이죠. 만약에 그 학교 다닐 때 과목 그 중고등학교 때 과목 몇 과목이에요? 제 기억으로 제 중학교 때 한 13과목 됐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또 뭐 그보다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많은 거를 뭐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해가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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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런 형태가 지금 뭐, 뭐 과목만 해도 뭐 다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홍길동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홍길동 나이, 김철수 나이 해가 한 수백 명 돌아요. 입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이의 총합과 평균 나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 수백 개 되는 거 일일이 키값 적고 더하기 하고 키값 적고 더하기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왜? 이게 지금 세 과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유연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0개면 진짜 뭐 이 코딩을 지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100개라고 생각하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개라고 생각하고 바꾸면 뭐를 써야 돼요? 폼은 써야 돼요. 폼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폼은 써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쉽게 그냥 뭐 한눈에 딱 들어오라고 이제 세 과목 갖고 자꾸 언급하고 하는데 실제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요. 키, 값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자, 포문을 써. 포, I, in, SJ 해가지고 이거부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키만 나오죠? 키만 나와요. 키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 뭐 했죠? values. 맞나요? 이거는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점은 0이라고 초기화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총점을 구하면 되겠죠. 248점. 그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나누는데요. 세 과목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뭐 또 추가되면 네 과목도 있고 열 과목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LEN SJ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점 이것도 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서 배웠는 걸 쓰는 거예요. 한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구할까요? 이렇게요. 82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제가 이번에는 미션을 줄게요.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면 약간의 그 변형된 미션을 이렇게 찍고 싶어요. 어. 자, 출력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국어, 국어 90점, 이런 식으로 찍고 싶어요. 영어 88점. 보통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수학 70점. 요거 그대로 찍고 싶어요. 그 다음에 총점, 뭐, 얼마였죠? 아까? 248.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뭐, 82점 얼마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찍고 싶어요. 요렇게. 요거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어떻게 해? 요렇게 찍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것도 해가 한번 긁어서 줌 채팅창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그동안에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렵다 싶은 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요거요. 요런 형태. 우리가 지금 이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가 요즘에 가장 핫한 그 들어보셨나요? 제이슨이라고 들어봤나요? 제이슨. 제이슨. 우리 중급 강의할 때 제이슨이나 XML 수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이슨과 XML 요즘에 그 파이썬 배우면요,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공공 데이터. 어, 일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날씨 앱을 만들고 싶어요. 날씨 앱을 만드는데, 그 날씨 앱을, 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날씨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우리한테 뿌려주죠. 우리한테 뿌려줘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뿌려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뿌려줘요? 이 파이썬에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값을 뿌려주면 우리는 이걸 읽어가 뭐 사용자한테 이제 제공해주면 돼요. 뭐, 데스크탑이면 웹 형태고요. 뭐 스마트폰이면 앱 형태로 해가
사용자한테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공공 데이터 형식이 주로 그 사용자한테 뿌려줄 때 어떤 형식으로 뿌려주냐면 이 제이슨 형태 아니면 XML 형태로 많이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의 그 딕셔너리가 제이슨 형태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키, 값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예요? 온도 뭐예요? 지역 대구 온도, 수원 온도, 서울,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쭉 기상청에서 이런 값을 쭉 뿌려주면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읽어와서 깍깍 뿌려줘야 되죠, 각각. 그리고 뭐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보내는 형태가 XML이나 JSON 형태가 많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런 거를 그냥 우리 그 책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공공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우리 그 버스 같은 것도 공공 데이터잖아요. 우리 그 버스 어플 보면요. 뭐 어떤 버스가 뭐 102번 버스가 전전 5분, 뭐 5분 후 도착, 10분 후 도착,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 뭐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의 뭐 교통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교통 단말기로부터 뭐 이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서버에서 구한 그 값을 앱을 만드는 사용자가 그 값을 받죠.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XML 아니면 JSON 형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가져와가 사용자가 보기 좋게끔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파싱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 분리해내서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해서 예쁘게 이제 꾸며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미션을 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뭐 총점이 필요할 거고요. 뭐 AVG 뭐 이런 식으로 뭐 평균값 뭐 초기화 해놨어요. 그냥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했습니까? 여기에서요. 아이템스라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뭐를 찍느냐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왜? 얘는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순서상이었죠. 순서상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료 형태 중에 뭐냐면요. 튜플이었어요. 튜플 순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튜플은 뭡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이거 튜플이죠. 이거 KV. K는 뭐예요? 제가 다른 IJ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 KV라고 하느냐면 K는 키 값이 되고요. V는 밸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중간 결과를 보세요. 보세요. 키, 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이거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아이템스가. 그리고 포문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문법만 안다면. 이건 뭐예요? 튜플이었죠. 이 아이템스 찍었을 때 어땠습니까? 튜플의 순서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총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찍고 난 다음에 TOT에다가 뭐를 누적하면 됩니까? V만 누적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해가 총점 찍고 이거는 타이틀이니까 묶어줘야 되죠? 문자열로 이렇게 찍어주고 이거는 AVG죠. 이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점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len 해서 sj 개수만큼 나누는데 이게 소수점이 너무 길어져요. 뭐 특히 순환소수 나오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라운드 해서 여기에 뭐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구해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구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죠? 제가 내는 미션이죠. 이렇게. 이런 게 응용이죠. 앞에서 배웠는 문법을 이렇게 응용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가 내가 뜻하던 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게 유연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과목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하드 코딩하면 안 돼요. 과목이 이렇게 뭐 과학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 과학 점수가 92점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과학만 딱 추가하는데요. 이거는 코드 안 바꿔도 돼요. 보세요. 그죠? 그냥 추가만 했는데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구하잖아요. 손 안 대도 돼요. 그죠? 과목만 이 추가만 하면요. 또 다른 과목 추가하면 그대로 구해져요. 이런 코딩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우리는 지금 뭐 처음이니까 그냥 과목을 2개, 3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코딩을 하겠지만 뭐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한번 변형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알고리즘 문제 좀 내볼게요. 알고리즘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뭐를 찍어볼 거냐면요. 알고리즘 문제 중에 자,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뭐 계속 해도 되고요. 한번 대략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요 알고리즘 문제. 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을 이제 수업을 오늘 이제 책까지 끝냈어요. 끝냈기 때문에 이제 기초에 관련된 걸 이제 이렇게 자꾸 문법을 활용해가 어떤 문제를 자꾸 해결해 봐야 되거든요. 네. 남은 시간은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요. 이거는 뭐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폼을 사용해야 되죠. 폼을 사용해야 돼요.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규칙성. 어떤 게 규칙성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규칙? 힌트를 주면 10이에요. 10. 이 전부 다 10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10이에요. 10입니다. 이거예요. 얘는 뭡니까? 10의 영승.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죠. 기억납니까? 10의 1승, 10의 2승, 3승, 4, 5, 6, 7승이잖아요. 0부터 7승까지 돌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폼을 쓰면 돼요.
호, 아이, 인, 그 다음에 랭 해가 8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7까지 돌아가겠죠. 그리고 프린트 어떻게? 10이라 했죠. 10.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승수 구하는 거였죠. i를 넣으면 되죠.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요거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번째 문제는 요런 느낌의 문제. 자, 어떻게 요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죠? 우리가 그 코딩은 먼저 분석부터 해야 돼요. 이걸 풀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게 규칙적인 규칙성을 찾아서 코딩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까? 보면요. 아까 이 문제도 보세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두 줄이죠.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복잡지가 않거든요. 규칙만 찾으면. 근데 막상 해결하라 하니까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게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규칙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규칙성은 뭐냐면요.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이죠. 여기서 이까지 더하면요. 111이에요. 1111 더하기예요. 이거 보세요. 누적이죠. 누적. 이거잖아요. 1. 10하고 더하니까 위에 걸 누적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누적만 시키면 돼요. 뭐 S는 0이라고 하고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우리 예, 변형된 연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프린트 S를 찍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까요? 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뭐 이거요. 뭐 이런 느낌. 뭐 이것도 규칙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 보세요. 이거 누적입니다. 보세요. 1하고 10이라고 하면 12예요. 이거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개 더하면. 어떻게 해요? 1, 11, 111이면
123입니다. 요거 누적하면요. 그죠? 여기까지 누적하면 1234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힌트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 하면 됩니까? 누적하면 돼요. 누적. 누적 볼까요? 어떻게?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누적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뭐를 찍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거예요. 이거였죠? 네. 그러니까 포문, 반복문을 많이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앞에서 이제 반복문 할 때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모지르면 우리 진도를 못 맞출 것 같다가 일단은 진도 끝내는 게 먼저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런 알고리즘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 이거요. 이런 거. 이런 문제 많이 해봤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많이 해봤을 거예요. 좀 어려운 거 합시다. 이거 말고. 뭐 할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할까요? 이거 좀 어려운 거 할게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이거. 이거 다른 언어로 이거 풀면 어떻습니까? 복잡죠? 이게 복잡해요. 근데 파이썬으로 풀면 굉장히 좀 간결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C 언어나 뭐 자바로 이거 한번 풀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이썬으로 풀면 음, 엄청 간결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거요. 이거는 우리 규칙을 봐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공백이 있죠. 그죠?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있고요. 별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요. 분석부터 해야 돼요. 분석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가 공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백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숫자를 적어 봅시다. 여기 0이고 1, 2, 3이잖아요. 그러면 3, 그 다음에 공백이 2개, 그 다음에 공백이 1개, 0.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 2, 3. 이거예요. 이게 힌트죠?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1, 3, 5, 7, 5, 3, 1. 1, 3, 5, 7, 5, 3, 1.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구하는 거 해볼까요? 요거 구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포문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뭐예요? 몇 줄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돌아야 돼요. 일곱 번. 일곱이죠. 일곱입니다. 자, 프린트 해서 i를 이렇게 쉬운 거부터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세요. 처음부터 막 복잡한 걸 바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 일곱 줄이 찍혔구나. 이렇게 쉬운 단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얘가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있는 값은 뭡니까? 0이죠. 0이죠. 얘가 3하고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3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비슷하지 않나요? 보시면 3, 2, 1, 0, 1, 2, 3. 그죠? 이거는 뭐죠? 절대값 아닌가요? 절대값. 이거 구할 때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우리 절대값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A, B, S였나요, 우리? 절대값. 우리 앞전에 수업했었잖아요. 오, 구했네요. 그죠? 요거, 요거 첫 번째 거 하나 해결했어요. 그죠? 코딩 굉장히 간결하죠?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어떻게? 첫 번째 거는 제가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첫 번째 거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1, 3, 5, 7, 3, 5, 3, 1.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것도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요. 그죠? 1357이 되려면 하면 어떻게 돼요? 1357이 되려면. 음, 이것도 해볼까요? I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거 하면요. 뭐 기차 수열 형태죠. 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8. 5. 1357. 1357.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감소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7로 두고 7 정도 빼볼까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메모장이 어디 갔지? 봅시다. 메모장 1357이죠. 1357. 1357이고, 얘는 아니면 이게 위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숫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지죠. 반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를 앞에다 두면 어때요? 7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요. 물론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if만 쓰면 돼요. 그죠? 얼마 이상이면 뭐 어떻게 해라. 뭐 이게 딱 중간에 딱 잘라가 이게 7줄이니까 뭡니까? 하나, 둘, 셋, 4보다 작을 때는 증가해라. 아니면 감소해라. 이렇게 짜도 돼요. 근데 뭐 요런 규칙에서 그 좀 전에 제가 그 구했는 거 있죠. 메모장에서 어, 이 화면이 좀 작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3, 2, 1, 0, 1, 2, 3. 이거 하고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를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2고 1? 아니다. 요거는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얘는 1.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7, 4, 1, 얘도 마이너스 2예요. 요런 거. 어, 다른 분이 한번 구하셨네. 그죠? 3 마이너스 ABS 3 마이너스 J. 한번 해볼까요? 음, 자, 한번 해봅시다. 음, 자, 3 마이너스 ABS 3 마이너스 이거는 I가 돼야 되겠죠? I. 예, 이렇게.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0, 1, 2, 3, 이 1.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1, 3, 5, 7, 1, 3, 5, 7 이렇게 가야 돼요. 어, 제가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이 모니터는 이거 노트북이라서 그래요. 어, 이게 모니터 화면이면 이게 좀 나을 낀데요. 우리 이거예요. 이거 찍어내야 돼요. 그죠? 1, 3, 5, 7, 5, 3, 1. 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음, 여기에서 전체를 2로 곱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로로 묶어주고 2로 곱하고 더하기 1 더하기 1 한번 해볼까요? 예,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1, 3, 5, 7, 5, 3, 1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자, 요거 보세요. 요것도 그 수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프린트 해가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 요거를 또 더 구상하면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좋아요. 지금 시간상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나중에 요거 줄였는 식을 제가 뭐 카페에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풀면 되거든요. 요거 곱하고, 그죠? 또 2를 또 여기 곱하고, 그죠?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음, 샵이라고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가 돼요. 그리고 프린트 2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6이죠. 6 빼기 2 곱하기 ABS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1을 여기 더하니까 7이 되죠. 7.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풀었는 거? 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또 이렇게 풀면 요게 조금 더 그래도 가볍게 보여요. 예.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좀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이제 해결해 봅시다. 좀 창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거 뭐예요? 메모장에서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였어요? 이미 구해놨잖아요. 자, 요렇게. 요게 뭐였어요? 보면요. 이거예요. 공란이죠. 공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공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체를 어떤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요거는 또다시 카피해 놓고 할게요.
요거는 어디에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K로 할게요. 이거를 K로 담습니다. K로 담고, 그러면 얘를 뭘로 하면 돼요? K. 요거는 여기서 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죠? K.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K가 공란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K가 공란이었으니까 공란을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 빈칸을 얼만큼 곱하면 돼요? 곱하기 K. 이렇게. 곱하기 K. 그 다음에 별표가 나오죠. 별표가. 별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별표를 또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공란 곱하기 이 개수죠. 개수. 이만큼. 3-i입니다. i만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이만큼 또 곱하는 거죠. 예. 끝났죠? 굉장히 어렵지만 코드 보세요. 이런 거 보통 이제 대학교 학부생들 이거 과제 많이 내잖아요, 교수님들. 그러면 막 그 시연으로 짜고 하면 막 열 몇 줄씩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숙제 못한 학생들 수두룩해요. 그리고 숙제가 낸 학생들도 열 몇 줄씩 이래 내잖아요. 파이썬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딱 세 줄 만에 끝나요. 이 복잡한 거. 그러니까 파이썬의 어떤 강점을 이렇게 잘 결합하면 이게 좀 난이도가 꽤 있는 건데도 이렇게 굉장히 간결하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면요, 이 과정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 총 전체가 7줄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분석을 하면 이게 공란이 세 줄, 세 칸, 두 칸, 한 칸, 0인데 그 밑에 여기 이런 패턴이 나왔더라. 그럼 이 패턴을 어떻게 구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ABS, 절대값 구하는 함수 쓰면 좀 유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죠. 1357 해가 별의 개수잖아요. 얘도 뭔가 구할 수 있는 식이 없을까 해서 구해야 하면 전체 7줄이니까 여기서 요 구했는 곱하기 2k 해버리면 별의 개수가 돼요. 이거를 곱하면 되죠. 별의 개수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문자열을 결합했는 거죠. 결합.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만약에 동그라미 처리하면 돼요. 0 이렇게가 안 보이면 이걸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돼요. 보시면. 보세요. 공란이 3개, 별 1개, 공란 2개, 별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나 띄워주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파이썬은 그 효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뭐 5의 개수 1에서 1000까지 중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369 문제. 우리 369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파이썬으로? 369 문제 한번 해결해 보는 거. 369.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369 게임. 1, 2, 3일 때 뭘 칩니까? 짝,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자, 좋아요. 29부터 할까요? 28부터, 28. 29도 9도 가니까 369니까 짝이잖아요. 30도 짝, 31도 짝, 32도 짝, 33은 짝, 짝, 333은 짝짝짝, 369도 짝짝짝 해서 1에서 1000까지 369 게임 돌리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다른 언어로 하면요. 근데 파이썬 굉장히 간결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카피해가지고 나중에 뭐 올려놓으면 되고요.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1에서 1000까지라 했죠. 뭐, 좋아요. 1에서 1001까지 하면 되죠. 그럼 1000까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존재하는가? 그죠? 우리 그 개수를 세면 돼요. 카운트. 3의 개수와 또 뭡니까? 6의 개수와 9의 개수를 찾아서 어떤 특정 변수에 넣으면 되죠. 이게 그 박수의 개수잖아요. V라고 하고 V는 이게 박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 6, 9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if 박수 안 치려면 뭡니까? if V가 0이면 프린트 뭐를 하면 됩니까? 그 숫자를 찍어주면 되죠. I 숫자를 찍어주면 되고요. 아닐 경우는요. 0이 아니면요. V가 0이 아니면 else 붙이고 이 숫자 박수를 쳐야 되니까 짝 하는 박수 소리에 곱하기 V 하면 되겠네요. V. 자, 요거는 뭐 처음에 0으로 해놓고요. 이거요. 한번 해볼까요? F5번에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실행되는데 뭐 쭉 올라가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검증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999니까 998 맞죠? 그러면 997, 996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밑에 쪽 검증을 해봤고요. 위쪽에서 또 다시 1, 2, 3짝 6, 9, 13 맞죠? 그 다음에 16, 19, 23, 26, 29 좀 전에 제가 해봤는 29, 30, 31, 32, 33, 34, 35, 36 맞죠? 37, 38, 39에서 짝짝이잖아요. 40, 40. 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어요. 굉장히 간결하게 짤 수 있죠, 파이썬이. 이렇게 보면 파이썬의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의 기초만 배웠지만 이런 파이썬의 강점을 잘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급 문법을 좀 배우셔가지고 이제 날개를 달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뭐 클래스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이제 또 코드를 또 변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 값도 DB에 담아도 보고 이제 통신 기능을 이용해가 통신도 구현해보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레드라든지 이제 공통적인 부분 있죠. 오늘 뭐 잠깐 언급했는 제이슨이나 XML 그다음 파일 처리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떤 언어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급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데 요거까지 다 하시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나는 이제 빅데이터 하고 싶다 하면 빅데이터 공부하면 되고요. 게임 쪽 하고 싶다 하면 뭐 파이게임 모듈 올려가 파이게임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싶다 하면 뭐 텐스플로우나 머신러닝, 딥러닝 쪽 공부 좀 하시면 되고 뭐 웹 쪽 하셔도 되고 웹 크롤링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 등등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곳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초급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